안녕하세요. 유튜브 강사 박영수입니다. 민들레에 관한 영상 재밌게 보셨습니까? 봄에 산이나 들에서 그리고 공원이나 길가 어디에서든 간에 예쁘게 활짝 핀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는 민들레. 이 민들레의 유래에 관한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한나라에 별의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임금님이 있었습니다. 이 임금님은 별의 힘 때문에 죽을 때까지 평생토록 오직 단 한 번의 명령을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임금님은 자기에게 그러한 운명을 준 별을 늘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임금님은 별에게 처음이자 마지막 명령을 내립니다. 별아, 내 운명의 별아, 하늘에서 떨어져 이 땅에서 꽃으로 다시 피어나거라. 내가 너를 기꺼이 밟아주리라. 이런 명령을 하자 임금님의 명령대로 별들은 모두 땅에 떨어져 노란 예쁜 민들레로 다시 피어나게 되었습니다. 임금님은 양치기로 변하여 양떼를 몰고 그 민들레를 밟으며 다녔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민들레는 다년생 식물로서 국화과에 속하는 식물입니다. 민들레는 최적 기온이 15도씨에서 20도씨, 25도씨가 넘으면 생장이 불량을 가져오게 됩니다. 민들레는 추운 겨울에는 땅 부분이 말라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뿌리는 그대로 살아서 봄이면 새로운 싹을 틔우고 살아가는 식물입니다. 민들레 씨앗을 잘 키우려면 씨앗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씨앗의 표정을 잘 살펴야 합니다. 식물이 잘 성장하는 데 필요한 환경 요소는 8가지가 있다 그랬죠. 이 8가지의 환경 요소를 식물의 표정으로 우리가 표현을 했는데요. 맨 위에 있는 것은 8가지 요즘 행동 마크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환경 요소가 무엇이라 그랬죠? 일단 물이 필요합니다. 물, 영양소를 이동시키고 운반하고 하는데 필요한 물, 그리고 광합성을 위한 햇볕,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어요? 그리고 온도가 있었죠. 온도, 그리고 비료, 영양분 비료, 그리고 과습 상태를 과습 상태를 우리가 방지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이러한 것들을 전부 다 표정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표정을 잘 보고 거기에 해당하는 마크를 우리가 카메라에 비춰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표정에 어떤 마크가 대응하는지 잘 보셨죠? 자, 여기 물 마커, 그리고 햇볕 마커, 그리고 비료 마커, 그리고 관심 마커, 그리고 과습 상태일 때는 저 우산을 비춰주세요. 우산 마커가 있고, 그리고 해충이 꼬일 때는 해충을 퇴치해주세요. 해충 방지하는 마커가 있죠. 그리고 온도가 너무 춥거나 더울 때 우리가 생육에 필요한 온도를 유지해 주세요 하는 마크들이 있습니다. 잘 보셨죠? 이렇게 식물은 민들레 씨앗이 원하는 것을 표정으로 표현하고 있으면 거기에 해당하는 AR 마크를 찾아서 카메라에 비춰서 인식을 시키면 우리가 씨앗이 필요로 하는 것을 줄 수 있게 됩니다. 그럼 함께 키우기 게임 속으로 출발해 볼까요? 마이리틀팜 가상농장에서 민들레 씨앗을 키워보겠습니다. 키우기 게임에 앞서 모비전 영상 녹화 버튼을 클릭하는 거 잊지 마세요. 유튜브 영상 편집에 사용할 영상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긴 하지만 편집할 영상뿐만 아니라 AR과 같은 실험용 콘텐츠, 코딩 교육용 콘텐츠, 생명사랑, 그리고 환경 문제 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자, 먼저 모비전을 켜보겠습니다.
이제 My Little Farm 앱을 실행합니다. 처음에 식물 마크를 비춰야 게임을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농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열쇠. 자, 식물 마크를 비춥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성장 단계 중에서 씨앗 단계입니다. 이렇게 슬라이딩해서 식물의 단계를 선택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시간 씨앗 단계. 씨앗 단계의 우리가 식물 키우기 게임을 이렇게 시작해 봅니다. 자, 식물의 표정을 잘 보세요. 식물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 자, 원하는 게 무엇이냐 하면은 지금 컵이 필요하죠. 그래서 물을 달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서 식물이 필요로 하는 환경 요소를 선택을 합니다. 자, 물이 필요하죠. 물, 워터마크. 워터마크를 카메라에 인식을 시키면 이렇게 식물의 씨앗에게 물을 줄 수 있습니다. 자, 게이지를 확인해서 적당량의 물을 줘야 합니다. 적당량, 게이지를 확인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자, 이제 밤이 되었는데 씨앗이 뭐가 필요하다고 하죠? 그렇죠. 관심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심통이 났어요. 관심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리는 항상 식물의 상태와 그리고 흙의 건조 상태를 관심을 가지고 체크해 줘야 됩니다. 자, 하트. 사랑, 관심이죠. 사랑이 필요해요. 자, 이렇게 해서 씨앗을 쓰다듬어 주세요. 자, 씨앗이 좋아하네요. 자, 그 다음에는 햇볕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식물은 동물이나 사람처럼 직접 먹이를 구하러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식물은 스스로 영양분을 만들어 생산해서 살아가고 있지요. 자, 그러면 햇볕 마크. 지금 현재 필요한 햇볕의 수는 10일입니다. 자, 햇볕 마크를 인식을 시키면 이렇게 마크에 숫자가 뜨죠. 자, 이 마크를 이렇게 하면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햇볕을. 자, 필요한 햇볕의 양이 10일이죠. 10일. 자, 마이너스를 먹으면 줄어듭니다. 보라색은 마이너스예요. 노란색이 플러스예요. 자, 10일을 맞췄더니 씨앗이 좋아하네요. 자, 이제 밤이 되었어요. 햇볕이 지금 씨앗이 어떤 표정이죠? 떨고 있어요. 어들어들 떨고 추운가 봐요. 식물이 생장하고 과일이 맺히는 데에는 온도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온도가 너무 낮거나 온도가 너무 높아도 식물의 생장에는 불리하죠. 지금 민들레 씨앗이 추워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그렇죠. 히터를 켜서 온도를 높여줘야 됩니다. 자, 씨앗이 추워하지 않도록 히터. 온도가 올라가죠. 자, 이렇게 히터를 켜서 온도를 올려주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다시 물이 필요하네요. 자, 씨앗 단계에서는 보통 하루에 한두 번 분무기를 사용해서 수분 공급을 해줘야 합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씨앗에게 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워터마크를 인식시켜서 이렇게 씨앗에게 물을 줍니다. 이때 게이지를 항상 눈여겨봐야 됩니다. 이번에는 씨앗이 그렇죠, 영양분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씨앗이 싹을 틔우는 영양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 영양분 바로 비료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 비료를 이제 씨앗을 건강하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 인분을 사용합니다. 인분을 재활용해서 발효를 시켜서 미생물에서 독성을 없앤 다음에 다시 식물에게 주게 되는데요. 자연에서 얻은 것을 자연으로 되돌려주는 것. 생각만 다르게 하면 우리가 버리는 똥도 다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똥을 발효를 시켜서 민들레 씨앗에 영양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료 마크를 인식을 시키면 이렇게 똥이 나타나죠. 지금 똥이 숙성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숙성 단계가 2단계네, 그죠? 이 상태에서, 그렇죠. 식물이 원하는 단계에서 식물에게 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식물 키우기 게임을 끝내면 자동으로 하면은 코딩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건문 if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센스를 통해서 조건을 감지하고 조건을 만족할 때 행동을 실행시키고 싶으시다면 조건문 if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만약 뭐뭐라면이라는 조건이 있을 때 조건을 만족을 하면은 행동이 실행되고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행동이 실행되지 않아요. 그럼 미션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아침이면 햇볕을 주세요 하는 미션이 있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문제를 이해를 해야 되겠죠? 자, 문제를 확인하고 그 다음 생각합니다. 필요한 게 뭘까? 뭐가 필요하죠? 햇볕이 필요하군요. 그러면은 햇볕을 어떻게 우리가 수집하지? 햇볕이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동 마크를 사용해서 햇볕이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하죠. 그리고 햇볕이 있는 곳에 다다랐을 때는 수집 마크를 가지고 햇볕을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수집해서 코딩에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함께 게임 속에서 실행해 볼까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문제를 읽고 문제를 이해하는 단계의 코딩 게임인데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뭘까를 잘 생각해 봅시다. 만약 아침이면 햇볕을 주세요. 이렇게 했지요. 자, 우리가 그럼 필요한 것은 햇볕이지, 햇볕. 생각해서 햇볕이 필요합니다. 그럼 햇볕이 어디 있는가를 확인해야 되겠죠? 자, 여기에서 맨마크가 있습니다. 맨마크. 햇볕이 어디 있는가 확인하려면 맨마크를 이렇게 카메라에 인식을 시키면 맵이 줌아웃이 됩니다. 좀 더 넓게 보이죠? 그런 다음에 햇볕의 위치를 확인합니다. 그렇게 햇볕의 위치를 확인한 다음 다시 줌인해서 햇볕을 찾으러 가면 됩니다. 맨마크를 한 번 더 인식시키면 줌인이 되죠. 자, 그럼 햇볕을 찾아서 이동하게 되는데, 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게 있습니다. 농부를 기준으로 방향을 정하는 게 아니고 게이머의 기준으로 방향을 정해야 됩니다. 아까 우리가 줌아웃 했을 때 햇볕이 농부의 오른쪽에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농부를 오른쪽으로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른쪽, 저는 라이트 마크를 인식을 시켰습니다. 자, 스탑. 자, 여기에서 게이머의 위치에서 봤을 때 게이머는 여기 농부의 위쪽에 햇볕이 있는 게 보이죠? 그러면은 농부를 위쪽, 게이머가 봤을 때 위치가 위쪽입니다. 업마크를 인식을 시키면 위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카메라에 업마크를 인식을 시킬게요. 자, 여기에서 인식이 잘 안 될 때는 카메라를 이렇게 켜게 되면 우리가 마크 인식 여부를 잘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햇볕 앞에 농부가 도착을 했습니다. 자, 이때는 어떻게 하냐? 수집 마크. 자, 이렇게 수집을 했습니다. 이제 코딩 화면으로 이동됐습니다. 자, 문제 이해 단계에서 수집한 행동 마크를 어떻게 사용할지 우리가 문제 해결 방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문제를 잘 분석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문제를 해결 가능한 작은 단위로 분해합니다. 자, 만약 아침이면 햇볕을 주세요.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해당하는 게 바로 명령어, 그 다음에 아침이면 하는 게 조건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햇볕을 주세요 하는 게 행동이 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문법에 맞춰서 다시 한번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명령어, 그리고 조건, 아침이면, 그리고 행동, 햇볕을 주세요 하는 부분을 우리가 문법에 맞춰서 재배치해 보았습니다. 자, 이것을 AR 마크로 코딩을 해 보겠습니다. 자, 명령어 만약에 해당한 if, 그리고 아침이면에 해당하는 morning 마커, 그리고 햇볕에 해당하는 right 마커. 이렇게 해서 AR 마크로 코딩을 합니다. 그러면 이 코딩한 것은 컴퓨터는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기계어로 스스로 변환해서 읽습니다. 자, if 때가 아침이란 얘기죠. time은 morning이다. 자, 때가 아침이죠.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원한다? 햇볕을 주세요. 자, 이렇게 기계어로 컴퓨터는 스스로 변환해서 읽게 됩니다. 자, 함께 실습해 볼까요? 자, 함께 교재를 보면서 주어진 미션에 대해서 문제 해결 모델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어진 미션을 해결 가능한 한 작은 단위로 분해합니다. 자, 분해한 다음에 핵심 요소만을 추출해가지고 단순화하는 추사가 담깁니다. 자, 문제를 같이 한번 볼까요? 만약 아침이면 민들레 씨앗에게 햇볕을 주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만약 A이면 B를 하세요 하는 것을 우리는 조건문이라고 하는데 A 조건을 만족하면 B 하세요 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A에 해당하는 것을 찾는다면 뭐가 될까요? 그렇죠. 아침이면 가는 게 조건에 해당됩니다. B에 해당하는 게 뭘까요? 그렇죠. 햇볕을 주세요. 이것이 행동에 해당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티커를 찾아서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령어는 뭐가 될까요? 그렇죠. 만약이 바로 명령어입니다. if 명령어, 만약 조건문 명령어. 자, 만약 아침이면 행동은 햇볕을 주세요. 그랬죠. 햇볕을 주세요. 자, 주어진 문제의 핵심 요소만을 추출해서 이렇게 분해해 보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수용도로 주어진 문제를 우리가 수행 과정을 정리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수용도로 정리하는 부분은 도전 문제. 우리가 보통 노말 문제를 우리가 노말 미션을 다 해결하고 좀 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하는 친구들만 수용도를 가지고 어떤 일련의 수행 과정을 정리해서 코드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과정에서는 수용도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래서 주어진 문제를 분해해서 이것을 문법에 맞춰서 정리한 다음에 AR 마크로 코딩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문법에 맞춰서 우리가 명령과 조건과 행동을 정리한다면 명령 옆에 조건이 오게 되고 그 다음에 줄을 바꿔서 중괄로 아래쪽에 우리가 아까 블럭이라고 배웠죠. 블럭 부분에 행동이 들어가고 이렇게 중괄로로 마무리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한 문법을 우리가 AR 마크로 코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령어에 해당하는 if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건에 해당하는 게 들어갑니다. 조건은 뭐였죠? 아침입니다. 자, 그러면 모닝 마커 이렇게 찾아서 붙여볼게요. 자, 아침이면 햇볕을 주세요. 그랬죠? 햇볕을 주세요. 자, 이렇게 핵심 요소에 해당하는 키워드를 마크로 이렇게 문법에 맞춰서 배치해주면 됩니다. 게임에서는 이 마크 하나하나를 순차적으로 여기서 좌에서 우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나하나씩 마크 인식시키면 코딩이 작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AR 마크로 코딩을 완성을 하면 컴퓨터는 앱에서는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바로 기계어 C로 변환해서 알아서 읽게 됩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은 실행이 되죠. 자, 이렇게 교재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모델을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 코딩한 대로 우리가 코딩 게임 화면을 이동해서 한번 입력해서 시뮬레이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해결 모델을 판단하는 시뮬레이션 단계입니다. 우리가 문법에 맞춰서 정리한 그대로 AR 마크를 하나씩 인식을 시켜가지고 프로그램을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if 조건이 아침이라고 그랬죠. 아침이면 햇볕을 주세요. 햇볕 마크를 가지고 인식을 시킵니다. 자, 인식이 끝났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플레이 마크를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작동을 해야 하는데 이 플레이 마크는 언제 인식을 시키느냐 하면은 조건을 만족할 때 인식을 시키면 됩니다. 여기서 조건이 뭐죠? 아침이죠. 아래쪽에 보면은 시계 바늘이 돌고 있습니다. 때가 노란색 영역은 낮, 파란색 영역은 밤, 주황색 영역이 아침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인식을 시켜서
우리가 코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는 성공을 했지만 만약에 실패일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시뮬레이션은 작동을 하지만 게임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리무브 마크를 인식을 시켜서 코드를 하나씩 지운 다음에 새로운 코드를 하나씩 입력을 시키면 우리가 디버깅, 다시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문제 해결 모델의 결함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떤 주어진 문제를 잘 해결한 시뮬레이션까지 확인하면서 해결하는 방법을 같이 확인해 봤습니다. 우리 모두 얼굴 생김새가 다르듯이 생각이 다릅니다. 생각이 다르면 우리의 기획 스토리보드도 다르게 나오겠죠. 기획 스토리보드가 다르면 유튜브 영상 콘텐츠도 얼굴 생김새가 다르듯이 모두 다르게 제작될 것입니다.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 콘텐츠를 기획해 보도록 합시다. 장면마다 만화를 그리듯이 재미있는 상상력으로 자유롭게 연출해 봅니다. 다양한 장면들로 나만의 유튜브 채널을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성 기획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요소는 꾸준함과 지속 가능성입니다. 5분 내의 영상을 주 1에서 2회, 1년 정도는 최소 제작한다는 각오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식물 민들레 키우기를 통해서 어떻게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 다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자, 어떤 친구는 민들레를 우리 몸이 좋아해요 하는 컨셉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할머니 댁에 갔더니 식탁 위에 민들레 차를 봅니다. 자, 할머니 민들레도 먹어요? 그럼 어떻게 먹을까요? 자, 이거는 바로 팔방민, 민들레의 효능에 대해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서 민들레 우리가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는 경우입니다. 사실상 민들레는 몸에 좋기로는 팔방미인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눈에 비타민 A나 뭐 베타카로틴 등이 많아가지고 눈에 시력에 도움이 되고, 또한 여기 있는 차를 만들어 먹으면 기관지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고혈압이나 당뇨 등 지병이 있는 분들은 민들레 속에 이눌린 같은 성분들이 들어있어 가지고 이런 고혈압이나 당뇨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위에도 좋고, 그리고 또 이뇨작용 때문에 몸을 증강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친구는 건강이 안 좋으신 할머니를 위해서 직접 깨끗한 민들레를 키워서 선물해 드리고자 민들레를 키우기를 하겠다고 하고 있네요. 지구를 함께 지켜주세요. 자, 환경오염으로 지구가 몹시 아파요. 북극곰도 먹을 것이 없어가 빙하가 녹으니까 아파요. 굉장히 말랐죠. 이렇게 동식물들이 지구상에서 사라져가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어요. 자, 이 지구 환경을 지키는데 식물이 좋은 역할을 할 것이다. 식물을 키워서 지구의 오염을 막아보자 하는 기특한 생각을 했네요. 자, 식물은 공기를 깨끗하게 하죠. 광합성을 하니까. 식물은 사람이나 동물처럼 걸어 다니면서 먹이를 잡아먹을 수 없으니까 식물은 스스로 에너지를, 영양분을 만들어서 살아가는 생명체죠. 그래서 아마 식물은 지구에게도, 그리고 동물에게도, 사람에게도 도움이 될 거야. 아주 기특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식물 중에서도 민들레는 아주 번식력이 강하니까 그래, 민들레부터 키워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네요. 색에 정성을 다해서 물 주고 비료도 주고 햇볕도 주고 발화 최적 온도 15도씨에서 20도씨를 유지해 주었습니다. 이제 민들레 씨앗은 건강한 새싹을 틔우겠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민들레 씨앗 키우기 게임과 조건문 if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민들레 새싹 키우기 게임과 다중 조건문 if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